셋째 아이를 출산하며 찾아온 산후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 만학도로 대학에 입학했다는 박 씨. 그런 박 씨를 몰아세운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의처증을 보이며 손찌검을 날리기 시작하더니 길거리에서 폭행까지 휘둘렀던 건데요. 끝내 이혼 서류를 접수했지만 숙려 기간 동안 새 아이를 생각해서 재결합을 결심한 박 씨. 그런데 정작 남편은 이 시간 동안 가정에 있는 상간녀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손수 해다 준 반찬을 상간녀와 먹으면서 아내에 대한 험담까지 쏟아냈던 남편. 상간녀 역시도 같은 엄마끼리 용서해달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두 사람을 꼭 벌하고 싶다는 박 씨. 기나긴 법정 싸움에서 승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오늘도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그것도 큰애가 10살도 안 된 정말 어린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시작해 보죠. 네, 일단 제보자 박 씨는 30대고요. 현재 아이 3명이 8살, 6살, 4살입니다. 남편과는 동갑내기였는데 연애 때는 별 문제도 없었고 결혼까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부터 이 남편이 뭔가 화나는 일만 생기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당시 아이가 열이 치솟아서 급하게 회식 중인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길래 결국 박 씨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나중에 술에 만취해서 들어온 남편한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냐, 또 술 냄새 나니까 내가 안방에서 애만 데리고 자겠다, 따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문짝을 때려서 부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요, 선풍기를 던져서 부수기도 하고요.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윤 변호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렇게 주변 물건을 부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사람을 건드린다. 팀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저렇게 자꾸만 이렇게 업되는데요. 사실 둘째가 태어난 직후 두 사람은 사수하는 걸로 다툼이 시작했는데 화가 난 박 씨가 옷방으로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따라와서 박 씨를 밀치더니 옆에 있던 가방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이게 폭행이 올라갔던 거예요. 수위가 올라갔는데 그런 이제 폭행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고 그 아내가 박 씨가 이제 사과라고 그래도 회피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또 싸움이 있겠죠. 사전 다툼 나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는 이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씨가 이제 위험하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와서 뭐 입건 안 하고 중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폭행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예, 박 씨가 참지를 못하고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합니다. 우리 이혼하자, 헤어지자 그랬는데 그 후에 남편하고 또 얘기를 했다나 봐요. 그리고 뭐 충분한 대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 이혼하기보다는 내가 한번 참지 하고 참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참고 넘어가면서 셋째가 나옵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출산 이후에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네. 아, 왜 안 그렇겠어요. 그 전에부터 이제 폭력 성향을 보였던 남편이고 아이가 둘이나 키우고 있었는데 어쨌든 셋째가 또 생겼어요. 근데 그 셋째 전에 또 유산을 한번 하시기도 하셨고 이 셋째도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낳기로 했는데 낳고 나서 보니까 또 미숙아여서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래저래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변에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러면 뭐 새로운 걸 좀 시작해봐. 그러면서 공부를 해보면 어때? 보육교사 공부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보육교사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공부도 하시면서 나중에 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30대 만학도로 대학에 입학을 했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폭력 성향이 있던 남편이 의처증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하고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꼬박꼬박 물어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남편을 좀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동기들 모임에 친구 전화번호도 알려주면서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내 친구한테 전화해 이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동기들 회식 자리에 나타납니다. 하하. 그리고 그 나타난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창피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아내를 길바닥에서 그냥 휙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때렸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폭력을 이제 동기들 보는 데서 행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별거를 선택하고요. 이혼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이제 뭐 재판 이혼 아니에요. 협의 이혼을 아마 하는 걸로 보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 기간 같은 게 있습니다. 숙려 기간 동안 뭐 따로 살면서 본인이 좀 힘들기 때문에 식당 일도 하고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 씨 입장에서 좀 근데 둘이 이제 별거돼 있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화도 조금 누그러지면서 또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라고 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아빠랑 통화를 하면서 이 박 씨를 남편이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들 생각해서 재결합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 그 고비를 넘지 못하셨어요. 제가 뭐 이 제보자 사연자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가지가지한 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이 남편이란 자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왜 자기들 불륜에 새우가 난지 모르겠는데 새우가 신기하니까요.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뭐도 어쩌고 저쩌고 상당히 말을 지들끼리 후딱후딱 해요.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거는 어디로 가 있을까 여자애가 물어봤어요. 집에 들어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비밀번호 알잖아. 집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 비밀번호가 지금 저희 시아버지 집 비밀번호. 저희 전 남편이 저한테 숙려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식당에서 그 일당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일 잠깐 나가서 일당 받아서 애들을 모두 키웠거든요. 그랬으니까 저는 더더욱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당분간만 내가 가장 노릇을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을 키웠고 그 돈으로 애들 아빠 반찬이나 갖다 주고 밥 챙겨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해준 반찬은 상간녀랑 밥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안 사오던 친구가 사다 빵도 사오기도 하고 아이들 만나러 왔다가도 바로 가고 하니까는 이 박 씨가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남편이 없을 때 휴대폰을 확인을 했더니 상간녀하고 같이 나눈 통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요. 간단합니다. 상간녀도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아이도 있는데 그 통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니까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배우자와의 잠자리라든지 또 그리고 이 박 씨에 대한 험담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희한하게도 그 박 씨 남편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인사를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상간녀가 시부모님에게 시부모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인사 간다고 그리고 육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복날인데 아버님 뭐 몸보심 시키자. 자기가 몸보심 왜 시킵니까? 다음에 저기를. 그리고 또 와이프가 이렇게 자꾸 전화하냐. 자, 이런 말도 했어요. 와이프하고 잠자리 가는 거 싫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죄책감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보자가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서로의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남편과 상간녀 각자 가정이 있잖아요. 서로의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저희 새끼가 혼자 슥 나와서 저를 딱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른 이모 보러 가서 엄마 화났지? 근데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화 안 풀어주고 또 이모 그 이모 만나러 갔지? 그래서 엄마 또 화난 거지? 나 다 안다? 엄마 괜찮아. 수 있잖아. 저 그 말 듣고 진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화내지 마. 자, 도저히 아이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이 박 씨 제보자. 네. 결국 상간녀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결혼 생활은 끝났다 이렇게 딱 판단을 내렸고요. 상간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꺼낸 첫 마디가 왜요? 상간녀 소송하시게요? 그럼 저도 상간남 소송하겠습니다. 하하. 이런 당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박 씨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식한테 안 부끄럽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박 씨 아이들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쪽도 엄마지 않냐. 같은 엄마끼리 용서 좀 해주시죠 라면서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야당이니까 상간녀 소송까지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박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에서 2억 원 주면 합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 말을 구실 삼아서 합의를 종용했고 정신적 고통 받았다면서 오히려 이 제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기각이 됐지만요. 끝까지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왔고요. 이후에 소송 과정에서도 박 씨 남편이 자기 이혼했다고 나를 속인 거다. 이렇게 항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남편 역시도요. 우리 어차피 이혼할 사이였잖아.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 박 씨가 저희한테 제보를 결심한 이유가 이 다음에 벌어진 상황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혼은 마쳤고요. 다만 이제 여성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뭐 재산 분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금액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양육권하고 이건 다 가져왔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금액이 적었고 또 재판 중에 이 법원에서 하해 권고 결정이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하해 권고 결정은 뭐냐면 판사가 중재안을 내서 이것을 줍니다.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 같은 효력이 생기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다시 재판이 열리는 게 하해 권고 결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상간녀 소송 중에 내려진 이 화해 권고 결정 이걸 계속 받아줘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고 계세요. 자, 가만히 있으면 하해 권고 결정대로 그냥 14일이 지나면 됩니다. 하해 권고 결정이 원래 5천만 원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1,500만 원 하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이제 타당하다면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금액이 적거나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지금 근데 어린 아이들 셋을 지금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네.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죠. 이 문제가 이제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는 법원 판사의 전권입니다. 판사가 이제 1,500의 하해 권고를 내렸다는 거는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극단적으로 많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까지는 기다릴 수는 있지만 또 이게 판결이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해 권고 결정이 조금 불만이라면 이의 신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소장님이 지금 이 제보자분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같은 여성인 제가 봐도 이 제보자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8살, 6살, 4살 세 아이를 키우면서 또 숙려제도 그 기간에도 남편이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서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식당에 나가서 일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신 어머니예요.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부당하게 다 겪으셔야 되는데 법적으로나 주변 환경이나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우리 제보자를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남편분 너무 좀 뻔뻔하고 당당하시거든요. 아이 외도를 피는 것도 잘못했지만 그거를 아이들의 눈앞에서도 피고 시댁까지 그 여성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 그 바람을 피는 정도면 어떤 아버지인지 눈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보자 너무 힘드시겠는데 모두가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좀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짧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김선자님이요. 다 같은 엄마라니요. 그런 말이 상간녀 입에서 나오다니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하셨고요. 안녕님들도 아이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저런 말 해도 다 가슴속에 상처로 남을 텐데요 하셨습니다. 아유, 아무튼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